Esta es mi hija pequeña. 스페인 북부의 어느 깊은 산속, 거칠고 무뚝뚝한 사냥꾼 마르티논이 홀로 살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사냥 중인 그의 일상은 위험함과 단조로움의 반복이었죠. 사냥감을 창고에 옮겨놓고 온종일 꽁꽁 얼었던 몸을 녹이다 잠드는 게 그날 일과의 전부입니다. 해가 뜨면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그날의 날씨도 체크하며 부지런히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죠. 그의 유일한 수입원인 늑대 가죽을 팔아 종종 마을에서 필요한 물건도 구해오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그가 손질한 가죽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오랜만에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죠. 험한 산골짜기를 걷고 내리길 하루 종일. 마을에 도착하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해가 지기 전 절벽 아래 놓인 동굴 속에서 쪽잠을 청한 마르티노는 날이 밝아오자 일찌감치 다시 길을 나서죠. 얼마나 걸었을까? 이윽고 마을 어귀에 있는 방앗간이 보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마르티노를 보자 그곳에 있던 한 여인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선 그는 다시 마을 중심부로 향하고 Avisar al alcalde que ya están aquí los lobos. Y cada vez hay más. Parecen conejas en vez de lobas. 때마침 마르티논의 가죽을 사러 온 자가 흥정을 시도하자 그는 이런 말을 하죠. Si mato animales preñados yo pierdo, porque habrán menos el próximo año. Y con las lobas pasa igual, así que hay que pagar por ello. 결국 자신의 뜻대로 가죽을 판 마르티노는 그곳 식당 주인과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눕니다. ¿Por qué no una mujer? Y son más difíciles de domar. 그러나 무념무상의 삶을 추구하던 그에게도 남성의 욕망은 살아있었죠. 다음 날 대장간에 들러 덫을 구매한 뒤 다시 산으로 돌아가기 직전 웬일인지 그가 방앗간으로 향합니다. 마치 매번 겪었던 일처럼 여인도 그를 거부하지 않았죠. 그렇게 거친 욕망을 해소한 뒤 다시 움막으로 돌아와 반복적인 일상을 지내던 어느 날 무언가 작심한 듯한 그가 늑대 가죽을 들고 다시 마을로 향합니다. Y quién sabe, tal vez un hijo. ¿No te gustaría tener un hijo? 식당 주인의 말이 내내 머릿속에 맴돌던 그는 방앗간 여인 파스쿨라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협상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결국 늑대 가죽 한 보따리에 딸을 팔아버립니다. 정상적인 시작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의 고독을 깬 마르티논에게도 드디어 가족이 생겼죠. Estoy preñada. 게다가 그녀의 임신 소식에 요람까지 만들며 은근히 아이를 기다립니다. Aquí se aprende a sobrevivir sin darte cuenta. Ya lo verás. 그러나 예전부터 병을 앓고 있던 파스쿠알라는 한창 그가 사냥을 떠난 사이 기절해버리죠. 이후부터 마르티노는 출산을 할 때까지 침상에 누워있는 그녀를 극진히 보살핍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하던 파스쿠알라는 아이와 함께 끝내 사망하죠. 아이를 잃은 상실감인지 다시 홀로 남게 된 이유 탓인지 마냥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그가 시신을 끌고 눈 덮인 산길을 헤치며 마을로 내려갑니다. Tú sabías que estaba enferma y preñada. Era viuda. Estaba embarazada. ¿Qué diría la gente en el pueblo? 돈도 벌겠다 임신까지 한 아픈 딸을 팔아버린 그의 의도를 듣고 화가 난 마르티논이 협박하죠. Quiero mi dinero. Te doy de plazo hasta la próxima primavera.
얼마 후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마르티노는 그가 약속한 대로 다시 방앗간으로 향합니다. Esta es mi hija pequeña. 그런데 뜻밖에도 그에게 줄 돈이 없던 파스쿨라의 아버지가 이번엔 자신의 막내딸 Subirá 아델라를 contigo 보내려 하죠. Si te casas con ella. Por mí está bien. Pero tiene que ser mañana. 마지못해 속전속결로 그와 결혼식을 치른 딸에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비수를 꽂습니다. Si todo se pusiera muy mal. Si no aguantaras más. 아버지에게 말린 독초를 건네받은 아델라는 잠시 후 어쩔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릅니다. 하루 반나절을 꼬박 걸어야 하는 길에 벌써 지쳐버린 아델라. 거칠지만 순박했던 마르티노니 그런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며 묵묵히 움막으로 향하죠.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첫날 밤, 말 한 번 섞을 여유도 없던 거친 밤이 지나갑니다. 그런대로 잘 지내려 노력하던 아델라는 그에게 먼저 말도 꺼낼 만큼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이죠. Si ves a mis padres, diles que estoy bien. Poco a poco te acostumbrarás. Esto no es tan malo. 다음 날 가죽을 팔기 위해 남편이 집을 나서자 며칠간 홀로 지나했던 아델라는 울적한 마음에 근처를 살펴보던 중 엉성하게 파여있는 구덩이에서 언니의 옷가지를 발견하고 또다시 슬픔에 빠집니다. Tu madre me dio esto para ti. ¿Y mi padre? No lo vi. 남편이 돌아오고도 며칠을 망설이던 아델라는 드디어 근처에 있는 몇 개의 무덤에 대해 입을 열죠. ¿De quién son las tumbas que hay abiertas en el cementerio? Tu hermana murió porque tu padre la dejó venir aquí estando enferma y preñada. Eso es mentira. La vendió por bastante dinero y unas buenas pieles y contigo hizo lo mismo. Estás aquí por ello, ¿lo entiendes? 억지로 팔려온 것도 모자라 죽은 언니의 흔적까지 발견한 아델라는 남편이 점점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원치 않는 임신까지 그녀를 힘들게 만들고 반대로 그녀의 임신이 반가웠던 마르티노는 이튿날부터 태도가 달라지죠. 아침을 차려주는 건 물론이고 힘든 일은 가급적 하지 못하게 합니다. Déjalo bajar, no hagas esfuerzo. 그럼에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아델라는 결국 아버지가 건네준 독초를 꺼내들죠.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던 마르티노처럼 아델라 또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남편의 음식에 독초를 타고 서서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얼마간 지켜보죠. 그리곤 마르티노니 사냥에 나선 틈을 타 준비해온 짐을 싸들고 움막에서 도망치듯 나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산 곳곳에 마르티노니 설치해둔 덫에 치이고 움직이지 못하죠. 밤새 아델라를 찾아다니던 마르티노니 이튿날 죽어가던 그녀를 발견하고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줍니다. 그 과정에 아이를 유산한 사실도 알게 되죠. Cuando te recuperes puedes irte. ¿Por qué? 이 작품은 주인공이 상간 마을에 도착하기 전까지 대사가 한 줄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방구석 일렬 영상으로 제작한 스틸 플라워보다 사람의 말소리를 듣기 힘든 작품이죠. 그러한 정막이 영화를 자칫 지루하게 만들 수 있지만 대사가 없는 작품치고는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심오한 은유로 난해하게 보이는 작품도 아니죠. 단지 주인공 마르티노의 깊은 고독과 야생의 삶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듭니다. 마르티노니 살고 있는 움막은 그의 고독감의 깊이만큼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죠. 사냥의 법칙을 지키며 오직 생존을 위해 야만적인 삶을 택했지만
어느 순간 아들을 얻기 위해 만든 유일한 목표가 그에게 불행을 안겨줍니다. 가죽 몇 장의 사냥꾼에게 딸을 팔아버린 아비도 끝내 그를 거부하던 아델라도 그 불행의 가담자이자 희생자이기도 하죠. 다정하진 않지만 해줄 건 다 해주던 마르티노네 친절이 아델라에겐 오직 아들을 얻기 위한 야만적인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줬음에도 마음 한편 내어주지 않던 아델라는 결국 떠나버리죠.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 하던 독초를 보자 모든 걸 체념한 그에게 남은 건 하나의 선택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을 탄 야생동물은 반드시 무리에서 쫓겨난다 하죠. 이처럼 오랜 고독함을 깨고 인간으로서 품을 수 있던 단 하나의 욕망도 허락받지 못한 마르티노. 깊은 산속 오지에 부는 매서운 바람처럼 지독한 고독감과 쓸쓸한 여운이 내내 가시질 않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늑대 사냥꾼의 시리도록 고독한 이야기, 늑대의 살갗 아래였습니다.